안녕하세요. 벽변리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 좀 심플하긴 하지만 나름 재밌는 판례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B사가 있고요. B사의 대표이사는 C고요. 빵빵군과 B사가 축분연료 보일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B사가 A사를 이제 불렀습니다. A사를 불러서 A사의 대표이사는 L인데요. A사를 불러서 우리 이 축분 연료 보일러에 대해서 개선품을 공동 개발해보자. 그래서 개발된 보일러가 있으면 3년간 A사가 B사에 납품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자 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에 따라서 이제 A사는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B사한테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사가 3번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 출원은 B사 단독 명의로 출원을 했고요. 발명자는 L하고 C, 여기 2명으로 발명자를 해서 출원을 했고, 근데 그 특허는 이제 거절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특허가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허, 세 번째 특허를 출원했는데 두 번째 특허 같은 경우에는 B사 단독 명의로 했고요. 발명자는 L과 C 2명으로 했고 이 특허는 등록이 됐습니다. 특허가 발생이 됐고요. 세 번째 특허 같은 경우에는 B사가 단독 명의 출원했는데 발명자도 C 단독으로 했어요. 근데 이 특허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A사의 대표이사는 L이 B사 대표이사는 C에 대해서 우선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할 의무가 있는데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 이는 배임행위다. 라고 했고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출원했는데 거절 결정이 확정됐으니 이거는 배임 미수고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단독 명의로 출원해서 단독으로 등록이 됐으니 이거는 배임행위다. 라고 형사 고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형사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형사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또한 세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B사를 상대로 이 특허는 무효다. 왜 무효냐? 공동 발명한 것이어서 공동으로 출원해야 되는데 B사 단독으로 출원했다. 라고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요. 그게 이제 특허 심판원, 특허법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특허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걸어서 배임 확정을 받았고요. 3번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로 걸어서 특허를 무효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A사가 B사와 대표이사인 C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 민사를 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청구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살펴보면 공동 발명자로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B사가 단독으로 출원해서 A사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공동 명의였다면 발생할 영업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받을 것이나 못 받았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분배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이게 아니라면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를 청구했는데 공동사업을 계약을 했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B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 부분과 B사가 단독 명의로 출연해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걸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다. 요거는 맞다. 근데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왜 없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라도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에서 판매 이익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B사는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이익을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사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특허법 99조에 보면 공유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99조 2항에 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지분 양도나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3항에 보시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즉 실시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각자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사항의 경우에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즉 제3자의 관계,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관계의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데이트 할지라도 공유의 경우를 할지라도 B사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약정으로 못 쓰게 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케이스에서 B사가 지금 단독으로 특허권자가 돼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A사가 그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실시하지 마라. 특허권 침해 이렇게 쓰지 마라 라고 할 수 없다. 왜? 공동발명자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상 그게 안 된다. 신의성실 원칙상 B사가 A사한테 특허 침해니까 쓰지 마 라고 하는 게 안 된다. 즉 A사도 자유롭게 특허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너가 알아서 쓰면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A사는 B사한테 보일러를 납품함으로써 특허 발명이 실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 너 이익 못 얻은 거 아니다. 이익 얻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B사가 A사한테 할 필요는 없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해서는 계약 내용에 A사가 B사한테 3년간 보일러를 양산 판매할 권리는 인정했지만 그 보일러로 인한 B사의 이익을 나눠라 라고 약정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A사와 B사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도 아까 보신 것처럼 공유특허이기 때문에 B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리고 특허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특허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실시가 가능하고 그러면 B사는 당연히 A사의 허락 없이도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에도 지식재산권은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돼 있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특허가 있던 특허가 없던 어느 경우에나 B사는 발명을 실시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A사와 나눌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B사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금전적인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A사가 특허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고요. 항소를 했죠. 특허법원에서 항소를 했는데 특허법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판단을 했고요. 특허법원에서 A사가 어떤 주장을 또 추가적으로 했냐면 B사에 대해서 통상 실시로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돌려줘야 된다. 그것도 부당이득이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아니냐라고 A사가 추가적인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특허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공유 특허 경우는 각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통상 실시로 상당액을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이라고 해서 그 특허법에 따른 규정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런 계약 내용도 없다. 따라서 B사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통상 실시로 상당액의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관계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공유 특허의 경우에는 실시는 각자 할 수 있다.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이상 각자 실시할 수 있다. 단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